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휴일이고 주일입니다. 쉬어야 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환영을 위해서 또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조 대표님, 이쪽이 천막이 17년 3월 10일 순국하신 분들 추모하는 천막으로 쳤지만은 현재 뭐라고 부르냐, 천막 당사 아닙니까? 이게 제2의 당사죠. 옛날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우리 대통령께서 98년 4월 달성군 보궐선거 15대 국회의원 임기죠. 오셔서 당선돼서 15대 16대 하시고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2004년 4.15 총선 4월 15일 날 총선거 이루어지게 됐는데, 바로 노무현이 탄핵 바람에 우리 열린우리당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나라당이 짜부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15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표가 임시 대표로 선출이 되고, 그날 수락연설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저는 대한민국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시고 3월 16일 날 아침에 박근혜 대표가 출근하신 곳이 여의도 컨테이너 당사 아닙니까? 컨테이너 3개 쳐놓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름 바꾸면서 천막 당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축복.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장대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천막 당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셨고, 저도 어젯밤 10시까지 돌아가시는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갔다 또 아침에 왔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아시지만 좀 전에 이제 끝내시고 용산 기지에 가서 헬기를 타고 아마 그 대기하시다가 판문점에 뭐 몇 시에 갈지 그거는 군사 기밀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작전이고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작전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기다리시다가 판문점에 가셨다 만나고 좌우간 거기서 다시 헬기를 타고 오산 기지로 가서 오산 기지에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출발을 합니다. 오산 기지에서 미군들을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행사가 있고 연설도 하시고 이제 떠나갑니다. 어젯밤 오늘 아까 나갈 때도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밖에 보시는 게 봤습니다. 1호차에 타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보니까,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셔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자, 트윗을 날려가지고 판문점에 가니까 혹시 내려올 수 있으면 우리 만나서 인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들 저는 아마 김정은 네가 내려올 거다, 이 회담, 판문점 회담 적석 성사가 가능할 거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일부 유튜버들 이런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유튜브라고 제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난이 트럼프 이거 역시 또라이다. 무슨 김정은이를 만나는 걸 각국 정상회담을 뭐 이렇게 트윗 날려가 하루 만에 만나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가 둘 다 뭐 하는 거 사진 찍고 쇼나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의 대충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마침 그 전에 어젯밤에 우린 집에 가서 그래도 발 씻고 잠잘 시간에 우리 조원진 대표가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이번에 수행해서 따라온 백악관 출입 기자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CNN과 2분간 또 인터뷰를 딴 게 있고, 팍스뉴스하고 워싱턴 타임스와 아주 2시간 가까운 집중적인 인터뷰를 하셨다는데, 팍스뉴스는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해요. 현재 미국 유선방송 시청률 1위가 팍스뉴스입니다. 그리고 팍스뉴스가 모든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우리나라 기레기 언론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마치 탄핵당해서 작년쯤 쫓겨날 것처럼 얘기했을 때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주는 보수의 언론이 바로 팍스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팍스뉴스가 시청률 1위라는 게 바로 그 뉴스가 진짜라는 것을 검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 전에 왔다 간 고든창 박사도 바로 팍스뉴스의 동아시아 국제 담당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고 즉각 석방돼야 된다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하셨다고 그랬죠. 자, 미국 언론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갔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저도 워싱턴 특파원 했습니다. 대통령 수행 취재 저도 6번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는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아마쯤 숙소로 들어가시고 난 이후 시간이 나는 거죠. 그때 우리 딱 찍어서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 한 명을 딱 찍어서 조원진 대표를 부른 거 아닙니까?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는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교안이 불러봤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 제1야당 대표를 부르지 않고 나경원이도 부르지 않고 우리 조원진 대표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이름 바꾸니까 막 하루가 매일같이 좋은 일이 막 경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이 어제 들어가셔서 미국 주요 언론들과 집중적인 인터뷰를 하셨고 그게 아마 이제 내일 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레기 언론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일부는 내일 아침 뉴스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서 오늘 아침에 팍스뉴스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24일날 팍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단독 인터뷰를 해서 G20에 오는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이번에 DMZ를 방문할 때 김정은이를 만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상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그 내용은 방송을 안 했죠. 그런데 딱 어제 발표가 되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24일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뒤늦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트윗 날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내려오라 그래서 만나는 그런 적성 미팅이 아닙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계획이 되고 연락이 돼가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팍스뉴스 아침 보도를 통해서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야, 유튜브 좀 아는 척 하는 친구가 트럼프는 말이야 역시 하는 짓 보니까 뭐 또라이 같다고 뭐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뛰어가면 어떻게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할 때 만나도 약속을 해갖고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나가지 그냥 트윗 날려가 만나 오케이 이래가 바로 만납니까? 정말 우리나라 유튜버들 중에 이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 모임이 사진만 찍고 끝내는 거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분은 그게 또 아쉬운 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잘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문재인이를 끼워주는 바람에 문재인이 입장을 좀 살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뭐 그건 어떻게 약간은 좀 감수를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초청국 어쨌든 국가 원수를 배제하고 따로 손님끼리 만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만나는 판문점 상황을 오늘 저녁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재인이가 그 어디 끼어들 때 했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시잖아.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이 하시는 회담이 될 건데 이미 일주일 전에 오면서 판문점 DMZ에서 김정은이를 만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됐다면은 사진만 찍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뭔 복잡한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대충 한두 마디면은 이런저런 뜻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갖고도 또 이렇게 왜곡하는 분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며칠 전에 생일 쪽에 친서를 받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요. 김정은이와 나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We are in love. 우리 둘이 사랑에 빠졌어. 이게 그냥 트럼프식의 유머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폭격하겠다, 때려 부시겠다 얘기를 단 한마디 하지 않고 대화로 풀고 외교로 풀고 아주 좋게 풀어간다는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잘 판단해보세요. 미국 의회가 강경해져 버렸습니다. 미국 언론이 전부 강경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시기 전날 현재 시간 27일, 우리 시간으로 28일 아침에, 금요일날 오전에 미국 상원에서 어마어마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의 이름이 원비어법, 원비어라고 아시죠? 2년 전에 북한에 관광 갔다가 고문당해가지고 거의 식물 상태로 와서 일주일 만에 죽은 원비어를 기리는 법안입니다. 이 정식 법안의 명칭은 북한 노스코리아와 관련된 은행 거래에 관한 제재 법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과 개인은 미국 은행과의 거래에서 제재를 가하는 법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세계 국제 거래에서 북한은 은행 거래를 막아버린 겁니다. 만일 이게 대한민국에 했다 하시면 우리나라의 은행치고 미국과 거래 안 하는 은행이 있습니까? 수출 대금이 전부 다 미국 은행을 통해서 달러로 들어오는데, 근데 여러분도 은행 거래가 막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 들고 모든 걸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은행은 이제 미국 은행 거래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마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북한을 완전히 퇴출시켜버리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어제 아침 뉴스 하루 지나서 우리나라 언론이 조그만하게 금융제재 법안 이렇게 했는데, 이 법안은 정말 무시무시한 법안이죠. 그런데 아직은 발효가 안 됩니다. 하원에도 똑같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하원에도 통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G20 회의를 오면서 상원에서 북한이 세계 금융거래를 다 막아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법안을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이와 대화하고 화해하고 우리들이는 사이좋은 애인관계라고 얘기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비둘기파가 되고 미국 의회 민주당이 오히려 매파가 돼서 북한 폭격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전부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 옵션을 써서라도 폭격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한 달 반쯤 전에 미국 CNN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군사 옵션을 써서 북한을 폭격하더라도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33%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나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 미국의 여론은 청와대 백악관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가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미국의 모든 여론은 북한을 언제든지 폭격할 수 있는 여론으로 바뀌었고, 지금 한반도 주변에 어느 분이 정리를 했대요. 항공기가 2,000대, 군함이 200대, 이 주변에 몰려있는 병력이 37만 명, 언제든지 북한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군사력이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판문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쉽게 생각해서 미국 대통령이 보자 그러면은 쫓아오는 정도 사이가 됐다면은 한반도의 어떤 그런 급작스러운 전쟁의 위험이나 이런 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막 더시체막 소라기에 김정은이 꽉 이제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는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픈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뭐 사진만 찍고 가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 찍어서 인기 올라가서 재선이 되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 한반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우리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문재인이 일당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1박 2일 동안에 분명히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배합하거나 씹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가입니다. 대단한 전략가.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게 이번에 오면서 어제 아침 트윗을 띄워서 화답을 받고 가는 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이 어떤 모양새, 이것도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해프닝이고 전략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안을 정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문점 광문에서 짧은 만남이지만은 김정은이와의 대화도 또 하나 중대한 결실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지금 7월 4일 독립기념일 가까워 오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중대한 얘기를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성공적인 되기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원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